안녕하십니까, 박관우입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컴투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메타버스의 그 정의나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모호한 상태고, 그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는 여정이라고 봐요. 지금 궁극적인 메타버스로 저희가 가고 있는 거고, 그 중간 단계에 있다. 결국 메타버스는 우리가 인터넷이, 디지털 그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20년 전이죠. 들어오면서 저희 그 많은 삶이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차원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셨을 영상일 것 같아요. 왼쪽은 이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고요. 오른쪽은 그 단편 영화인데 어쨌든 그 증강현실에 관련된 컨셉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왼쪽은 그 가상현실, 가상공간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이 세상의 데이터를 증강시켜서 그런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또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이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인터페이스, 이런 프레임에 갇힌 인터페이스가 이제 공간으로 확장이 되고, 이 공간에 수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보여지고 소비되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타버스를 공간의 개념으로 다들 이해하시죠. 가상공간이나 증강현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제페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터페이스 그 너머에 근본적인 메타버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메타버스를 공간이 아니라 어떤 시점으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메타버스로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메타버스의 그런 파편적인 모습들을 구현해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비슷한 용어를 쓰죠. 그 싱귤러리티란 용어를 씁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어떤 특이점이 온다. 그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디지털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물리적인 삶보다 이런 디지털 안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는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폰 처음 들이밀듯이 이것이 미래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어떤 천재가 뿅 하고 발명해내는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같이 융합해서 같이 이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향후 앞으로도 10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우린 디지털 세상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터도 그렇고, 우리 일들, 그리고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의 놀이, 여가,
그다음에 우리의 자아들, 그다음에 커머스 쇼핑들도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자산들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를 보시면 뭐 요즘에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이 가속화됐죠. 저희 회사도 거의 반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해 보니까 그 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되게 스무스하게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직방인데 아이러니하죠. 그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정작 자신들의 부동산은 다 없애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폴리스란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 다 만나서 거기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하는 이런 풍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일도 점진적으로 이런 디지털 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개념은 서로 공통된 관심사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는 확률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트위터나 레딧, 수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자기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BTS의 아미들도 굉장히 강력한 공감대가 있죠. 서로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설사 지구 반대편에서 살던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난다고 해도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공감대를 디지털 세상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놀이는 어떨까요? 놀이도 점점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 쪽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포트나이트란 게임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전 세계의 그 농구와 축구를 하는 아이들보다 포트나이트 단 하나의 게임에 서 노는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놀이 문화도 게임 쪽 디지털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또 공연과 이런 비대면 행사들,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작년에 BTS가 온라인 공연과 팬미팅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현장감 같은 거는 뭐 많이 떨어졌겠지만,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터랙션에 관해서 그 팬과 BTS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또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티켓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 공연의 티켓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e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저는 페이커,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e스포츠 선수입니다. 뭐 페이커가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한 50억 정도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대호 선수는 25억이었어요. 스포츠도 e스포츠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하는 이런 스포츠 형태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 2018년도인가요? 롤 월드 챔피언십에 4,60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이 경기를 시청했다고 하고요. 그 즈음에 열린 리우 올림픽 개막식 행사가 2,600만 명이 실시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만 보더라도 e스포츠가 굉장히 커지고 우리의 놀이 문화,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다시 디지털 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처음 뵙는 분들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고민스럽죠. 그래서 옷도 어떤 걸 입을지 고민하는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마찬가지로 디지털의 그 온라인상에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현실보다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만남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사진 필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마치 화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프로필에 있는 나의 스토리가 나를 정의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피지컬 삶에 있는 나의 자신보다 온라인상에 있는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이덴티티도 그런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윌 미켈라라는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그 사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가상 인플루언서 자체가 실제 존재하든 존재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최근에 이런 Z세대나 앞으로 알파 세대까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윌 맥켈라는 LA에 살고 브라질과 스페인의 혼혈이고 뮤지션이고 그런 자기의 스토리를 계속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시키고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요. 뭐 세계 명품 브랜드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뭐 모델 일도 하고 있고요. 음반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로지라고 있죠. 로지도 그런 알파 세대의 호응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고 그 팬덤을 가지고 광고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죠. 이건 지금 일본의 제일 유명한 이마라는 그 디지털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이케아 광고도 찍었고요. 이처럼 실제 아이덴티티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예 새롭게 창조된 아이덴티티가 활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만 해도 잘 이해는 안 가요. 저도 나이가 좀 많이 든 세대이기 때문에 향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쇼핑도 마찬가지죠. 쇼핑도 뭐 어쨌든 초기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누가 그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옷을 살 수 있냐, 저만 해도 그랬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옷들을 인터넷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인터넷의 히스토리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쇼핑몰이 어떤 신뢰도를 갖기 시작을 했고 또 사람들의 후기가 어떤 공신력을 갖게 되면서 그걸 보고 옷을 사게 되는 시대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옷을 온라인으로 고르는 감각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도 다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자산들, 우리 자산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그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확장되고 핫 이슈이긴 합니다.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에서 아까 자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디지털 자아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포트나이트에서 나의 그 캐릭터의 스킨을 하나 샀다라는 의미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입을 청바지를 하나 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 안에서 사람들도 플렉스를 합니다. 내가 이 그 피지컬 세상 안에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플렉스의 일종이듯이 온라인에서도 그런 디지털 자아를 위한 플렉스 그 아이템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블록체인 관련해서 크립토 커런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그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 NFT까지 왔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디지털 아트 분야에 또 그 희소성을 부여하고 그게 밸류를 갖게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거는 그 나중에 이제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거를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어떤 그 자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툴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자산들도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지를 사례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계속 옮겨오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그게 더 20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영화나 이런 데 보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할 때까지는요. 결국은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여정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세대들이 있죠. 저희 다음 세대인 그 Z 세대나 그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까지. 그러나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꼭 이민자의 삶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민자가 되겠죠.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일종의 이민자의 삶과 같을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그쪽에 이민 2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 세상에 오더라도 되게 불편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커뮤니케이션 아무 문제 없었지만 되게 불편했습니다. 관공서 하나 가더라도 너무 불편한 경험들이 있었죠. 과연 이런 세대 격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의 삶이 50%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50%가 디지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절된 형태지만 어떤 디지털 경험들이 계속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업무도 보고 놀이도 하고 이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은 이런 디지털 경험들이 그 심리스하게 이음새 없이 이어지는 이런 그 공간을 매개로 한 인터페이스 공간에서 이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90% 이상의 삶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결국은 진정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릴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웨어러블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빅 IT 기업들이 그런 웨어러블 스마트 글래스나 HM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휴먼 폼 팩터에 도달하지 못해서 불편하죠. 근데 앞으로 그건 극복할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 글래스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야는 스크린을 향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고 소비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런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반반이에요. 난 그런 세상에 못 산다. 너무 기대된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정해져 있고 메타버스 세상은 반드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경험들이 결국은 디지털에서 다 구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게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지금의 디지털 경험처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스하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의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놓았다고 다 메타버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인도에 사람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거기가 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나 환경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금방 다 떠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느냐? 결국 인문학적 고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이 같이 고민돼야 되고, 그 인문학적, 철학적 바탕 위에 기술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술이 항상 그 전체 산업, 사회문화, 경제의 지평을 많이 바꾼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차와 자동차의 세계관, 결국 둘의 세계관은 틀립니다. 운송수단이라는 건 똑같고요. 단지 동력원, 이게 말에서 내연기관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자기 생활 반경을 30km에서 300km로 확대됐고, 그것 때문에 전체 도시의 지형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에 마차 시대 때는 내가 농촌에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밖에 옵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촌에 태어나도 내가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생긴 거고요. 대형마트도 자동차 때문에 생겼고, 전체적인 이 사회의 모습들이 바뀌는 거죠. 결국 이제 메타버스도
어떤 기술적 요소가 가져오는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 강단에 나와서 어떤 명확한 방향을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결국 삶이 디지털로 넘어간다. 그럼 메타버스에서는 사람이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는 컴투버스는 컴투버스는 메타버스 세상을 또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컨셉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저희 프로토타입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컨셉 영상 한번 보시고 과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 안에 담아내야 될까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에 메타버스 접근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컴투버스 내에서 그리고 저희 위즈익 내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인 메타버스는 결국 이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 혹은 특정한 놀이를 끝내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90%의 삶이 이 안에서 구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회, 경제, 문화를 어떻게 또 심어야 될 것인가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 월드, 커머셜 월드, 커뮤니티 월드, 테마파크 월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터예요. 사람들이 적어도 물리적으로 9시간을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많은 부분들이 메타버스에서 일이 수행이 된다면 그래도 하루에 9시간은 메타버스에서 생활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일도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엔 다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쇼핑도 해야 되고요. 또 여가 시간에는 놀러도 가야죠. 놀이도 해야죠. 콘텐츠도 보고 그러면 이런 세상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저희는 도시를 하나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판교에 와 있습니다만 판교 신도시가 초기에 많은 IT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IT 기업들이 만들어낸 이 트래픽을 가지고 다른 그 상권이 형성되고 다른 이런 그 커머셜 월드로 확장돼가고 있는 돼간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처럼 어떻게 이런 경제 인구들을 이 안에 모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하드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오피스 월드로 시작을 해요. 원격 근무를 이 안에서 하자, 메타버스 안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 컴투스 그룹이 2,500명, 저희 위즈익과에 다 합하면서 2,500명을 먼저 그 올해 안에 입주를 시킬 겁니다. 지금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구현해 봤어요. 이것도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알로하, 오늘의 날씨는 맑습니다. 기온은 10도, 습도는 50%입니다. 근무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내 이름은 이주원.
26. 컴투스에 갓 취업한 풋풋한 신입사원이지. 조금 늦었으니 빠르게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야, 코인은 못 참지. 그럼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해볼까? 회의 요청이 왔네? 메타버스 회의 세팅도 잊지 말고 저장. 아 맞다, 우리 야구한테 물부터 줘야지. 많이 먹고 쑥쑥 크렴. 응?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주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페이트 아이디어 괜찮았는데 아,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그 정리해서 아바타 주변에 이런 원이 그려져 있죠. 예, 그 원 아, 안으로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게 감사합니다. 되면 네,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화상 채팅이 같이 네, 시작이 부탁드릴게요. 됩니다. 네. 굳이 어떤 그 물리적으로 대표님이 화상 내 채팅 시간을 아이디어가 잡거나 좋다고 그럴 필요 하셨다. 없이 시크한 척했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을 고리를 만나서 감추느라 대화하는 이런 좀 환경이 힘들었다. 만들어지는 거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주간 보고 회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참석하세요. 아, 회의. 아, 깜빡했는데. 침착하게 까먹지 않은 척 해야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웨스턴 매출 비중이 약 50%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방금 발표한 자료들 제가 채팅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얼굴도 잘 모르고 화상으로 보면서 대화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금방 적응이 되었다. 점점 심리적으로도 친밀감이 쌓여가는 느낌? 컨퍼런스 발표를 하고 계신 분은 수성님이다. 발표를 맡게 된 김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로 구성되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발표하는 날이 있겠지? 열심히 해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모두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박건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송재준 대표님. 드디어 우리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났네요. 저희 뭐 미팅을 만나서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가끔씩 뵙고 밥은 같이 먹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바타가 저를 좀 닮았나요? 예,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빨리 한 3개월 정도 개발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시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호응들이 좋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데 일단 시작을 이런 가상 오피스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잠깐만요. 처음에 일터로 시작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생활들, 그다음에 놀이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합쳐진 단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처럼 판교가 걸어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안에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MORPG 뭐 오픈월드 게임 뭐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형태 지금 다른 서비스 메타버스는 오픈월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픈월드로 해서 이런 경험들이 일뿐만 아니라 내가 그 커머셜 월드에서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도 이런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런 심리스한 이음새 없는 이런 경험들을 다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아까 기능 중에 그 저희가 아바타와 이제 화상 통신을 같이 결합을 했고요. 결국 그 원격 근무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내가 조그만 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하는 것도 또 그 귀찮거나 혹은 그분이 또 자리에 또 없거나 혹은
바쁜 일이 효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전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그 한 팀이 그 방 안에 같이 있는 거고 내가 뒤돌아보면 우리 팀장님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슬쩍 가서 팀장님 요거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전에 줌 같은 경우에도 줌 미팅을 따로 잡으려고 해도 따로 카톡 보내고 시간 맞추고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다 들어와야 되고 예. 근데 모든 업무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예. 되게 이런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오피스 환경에서 일할 때처럼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메타버스 세상은 그 어느 중앙 집중형 회사 하나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주체가 이 안에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직접 일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그거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뭐 저희는 이제 그 컨텐츠를 하는 회사지만 컨텐츠 뭐 이런 것도 있겠지요. 금융이나 혹은 쇼핑 쪽, 커머스 쪽, 그다음에 의료 분야 이런 분야들을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입주 의사를 많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의 오피스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줌에 대한 조금 피로도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중이고 그게 컴투버스의 오피스 월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랜드는 경매나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NFT화되어 있어서 이제 거래나 임대가 또 가능한 상태고 어떤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제일 핫한 지역에 내 사옥을 짓고 우리 다 전세를 입주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게 임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걸 NFT화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직접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동네에 상권이 만들어지면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뭐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개념의 어떤 오피스 서비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일을 하면서 각종 그 법률이나 회계 뭐 이런 서비스들도 이 안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랜드를 구매한 이용자는 컴투버스의 발전, 성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을 같이 또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컴투버스에서 오피스, 교육, 은행, 의료 상담, 커뮤니티, 뭐 콘서트, 쇼핑, 전시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존재할 거고요. 그 서비스를 유저들이 일도 하면서 다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액티비티가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 유저들의 데이터는 또 같이 회원사들과 공유를 해서 이 전체적인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이런 걸로 같이 이제 도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경제죠. 그래서 저희가 워낙 또 해왔던 일들이 그 게임이니까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큰 이코노미로 돌아가는데 이 안에서 내가 출근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퀘스트가 돼서 토큰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토큰을 가지고 이런 뭐 랜드 거래나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NFT 거래소를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제 뭐 만들 건데 거기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국내에서 하지만 글로벌하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듯이 그쪽
그쪽 동네 뭐 비행기 타고 가든 아니면 그 와핑을 하든 가서 그쪽의 어떤 서비스들을 또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해외 콘서트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 뭐 백화점에 가서 미국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수익 모델들을 저희가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어요. 대규모 그 유저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게임 회사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오픈월드로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D 그래픽 기술 나중에는 그 기반 기술들이 이제 인프라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더 정교하게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들을 더 정교한 세상처럼 더 정교하게 메타버스가 모사하게 되겠죠. 저희는 뭐 게임 쪽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제 그 영화 쪽의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헤비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실시간과 인터랙티브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기반 기술들이 올라가면 결국 이런 헤비한 데이터들이 또 돌아가게 되고 더 보다 정교한 이런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그 거래소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C2X라고 지금 코인 ICO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그 콘텐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직 스튜디오도 영상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다 뭐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런 매니지먼트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들 다량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메타버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여가 생활을 충분히 또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세상을 좀 다채롭게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좀 급박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그리고 컴투버스는 계속 그 인터넷이나 언론상에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